최욱 선생님 댁입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쁜 악기가 좋은 소리 내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좋은 소리 내는 악기는 이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건축이라는 것은 이쁜 집이 훌륭한 건축이라기보다는 이 훌륭한 이 음색을 내는 이 건축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그 테이스트가 있는 건축이라는 것은 아름다운 건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21세기를 맞이해서 우리가 어떤 그 이 조형적으로 아름다운 것, 그것을 벗어나서 우리가 문화를 만들 수 있고 개인의 테이스트가 만들어질 수 있는 품격 있는 생활 문화가 만들어지는 건축, 그것이 제가 바라는 건축입니다. 저는 어렸을 적에 굉장히 병치레를 많이 한 아이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편해진다는 거, 혹은 편한 걸 만들 수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5살, 6살 적에 발견한 단어가 목수였어요. 그러니까 목수라면은 뭔가 사람들을 위해서 편안한 것을 만들어줄 수 있다. 그러니까 제 몸의 컨디션이 굉장히 이 편한 상태가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편한 걸 만들 수 있는 직업으로서 그 건축에 관련된 어떤 것을 원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치면서 건축이라는 단어를 발견을 했고, 그리고 뭔가 이 사람을 위해서 뭔가 만들어준 직업으로서의 그 건축가라는 것을, 건축가상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읽었던 두 권의 책이 제가 건축가에 지원하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됐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종무서적에서 에라스무센의 건축 철학으로서의 예술로서의 건축이었고, 그 다음에는 지오폰티의 건축 예찬, 이 두 책이 제가 건축가를 가게 되는 적극적인 어떤 이탈리아로 가게 되는 동기는 아주 요즘 학생들은 굉장히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유학을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이탈리아가 이 건축에 대해서 사실 전 잘 모르고 갔었어요. 그러니까 이 동기라고 하면은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덕수궁에서 이탈리아 건축가 전시회가 있었어요. 그때 그 건축전을 보고 굉장히 이 건축이라는 것이, 이탈리아 건축이 아카데믹하다, 그리고 굉장히 지적이다라는 느낌을 받았던 기억이 있고, 사실은 저는 이탈리아가 이 마카로니 서부극을 보고 자라는 세대이기 때문에 이탈리아가 사막인 줄 알았어요, 사실은. 그래서 로마에 도착하고 나서 보니까 이탈리아가 사막이 아니라 고도의 문명이 발달된 그런 지역이더군요. 실질적으로 제가 이탈리아 가게 된 동기는 마음속에는 하나의 희망이 있었어요. 어떤 희망이냐면 베니스라든가 로마라든가 그 옛날의 모습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제 머릿속에 하나의 변하지 않는 풍경을 갖고 싶다. 그래서 제가 이탈리아로, 혹은 특별히 베니스를 가게 된 배경은 하나의 제 머릿속에 변하지 않는 풍경을 갖고 싶은 욕망 때문에 이탈리아 가게 됐습니다. 제가 한옥에 관심을 가지게 된 첫 번째 동기, 저는 부산에서 태어나고 부산에서 유년 시절을 보냈어요. 부산에서는 이 한옥이라는 것을 볼 수가 없었는데, 제가 9살 때인가 서울을 방문했었어요. 명륜동이었는데, 저는 굉장히 저한테는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일제시대 때 만들어진 집장사 한옥일지도 모르는데, 반듯한 격자형 가로에 이 굉장히 밝은색 나무들, 그리고 이 기와, 그러니까 저는 일본 적산 가옥에 살았었는데, 제가 부산에서 살던 환경이랑은 굉장히 다른 환경. 저는 그래서 이런 모습이 서울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제가 서울에 올라와서 받은 느낌 중에 한옥의 인상이 굉장히 강렬했고, 또 하나는 제가 건축 공부를 하면서 이 우리나라 전통 문화, 또 뭐 한옥이랄까, 그런 전통 문화를 제가 체득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아쉬움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느 정도 이제 서울에 와서 작업을 하면서 이 한옥이라는 공간을 체험하고 싶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가야동 1번지 그 한옥군을 보게 됐는데 그 한옥군의 매력에 푹 빠져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스튜디오를 거기서 구하려고 제가 돌아다녔는데 스튜디오를 발견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 한옥군이 70여 채가 한꺼번에 개발업체에 의해서 허물져 내리더군요. 그래서 이 한옥이라는 것을 그래서 이제 이 한옥이라는 이 고유의 가치가 아주 일순간에 없어지는 것에 대한 아쉬움. 그래서 제가 삼청동으로 작업실에 옮겼고 이 한옥에 관심을 가지고 작업을.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작업실과 더불어서 이 한옥 리노베이션 작업을 했는데 한옥을 고치는 작업에 있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한옥을 보존하자 이런 기본적인 입장은 아니에요. 가장 근본적인 것은 그게 우리가 전통 한옥은 아닐지라도 이 한옥이 가지고 있는 그 미학적인 그 가치, 그 유효한 가치는 살리고 그리고 기능은 현대적으로 바꾸어서 현대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건축물을 유지시켜 나가서 연장시켜 나가자는 의미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한옥을 고치면서 살아보다 보니까 한옥의 가장 귀중한 가치라는 것은 이것은 고정되고 불변적인 어떤 하나의 스태틱한 건축물이 아니라 한옥은 한 그루의 나무 혹은 우리 사람과 같은 살아있는 생명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무라든가 기와라든가 흙이라든가 이것은 항상 살아서 움직이는 그런 생명체였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옥은 보살피고 가꾸고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 그런 존재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현대 건축을 보면 이 방이라는 것이 굉장히 물리적인 환경 속에서 존재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 방 옆에는 거실이 있고 거실 옆에는 부엌이 있고 물리적인 어떤 연결체가 결합이 되어서 건축을 이루는 반면에 한옥이라는 것은 하나의 그 체가 있죠. 이 체라는 것은 그것이 방인과 동시에 하나의 집이고 이 체는 안과 밖에서 자연히 교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한옥은 굉장히 자연적인 공간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 이 한옥이라는 것은 굉장히 귀중한 그런 공간 체계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인간이 자연을 접할 수 있는 굉장히 적합하고 필요한 요소로 이루어져 있는 굉장히 귀중한 하나의 주거의 타입. 좋은 건축, 나쁜 건축 아마 그것이 굉장히 개인적인 주관적인 판단일 텐데 저는 좋은 건축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요즘 아파트를 수리한다든가 이 집을 고칠 때 굉장히 많은 집들이 아름답게 고쳐져요. 그런데 그 집이 집주인의 품격을 담고 있지 않을 때 그것은 좋은 건축이라고 보기 아주 어려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만든 옷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몸의 이 특징, 형태 또 그 사람 몸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가치를 고려하지 않고 우리가 이쁜 옷을 입힌단 말이죠. 베르사체, 조르지 아르마니 그런 옷들이 그 사람한테 맞지 않을 적에 좋은 옷이라고 보기 어려운 거죠. 그 사람한테 맞는 좋은 옷이라고 보기 어려운 거죠. 아마도 훌륭한 건축이라는 것은 그것을 사용할 사람들의 품격이 우러나오는 문화가 배어있는 건축이 좋은 건축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건축가만이 건축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사람과 더불어서 혹은 인간의 삶을 이해하는 건축가가 굉장히 훌륭한 건축가일 테고 그리고 일반 사람들은 이 건축가라는 사람들이 뭔가를 만들어주기를 기대하는 하나의 기술자로서가 아니라 이 건축가라는 사람들은 문화를 이해하는 인문학적이고 또 이 사회를 이해하고 문화를 이해하는 그런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형태를 만드는 사람으로 이해하면 굉장히 편할 것 같아요. 이제 21세기가 드디어 시작이 됐네요. 제가 20세기 말에는 해가 서쪽으로 제일 마지막에 지는 리스본에서 지냈었어요. 올해는 우리 남산에서 떠오르는 태양을 봤는데 그때는 굉장히 흐린 날씨였는데 이 태양은 그 흐린 날씨 속에서 아주 붉게 솟아오르더군요. 아마 우리 21세기는 멋진 우리의 세기가 되도록 희망합니다.